자, 그래서 페이지 36페이지 보시고 우리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에 대해서 저번에 인수를 가볍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검산식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F라고 나왔네. F라고. 일단 fx라는 다음 식이 있었는데 얘를 뭘로 나눴더니 나머지 정리를 한번 읽어보면 다음 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할 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fx를 우리가 x-a라고 생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qx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qx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를 쓸 건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몇 차? 민주야 몇 차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차 2하. 근데 0차 이하는 0밖에 없으니까 0차밖에 없으니까 0차라는 거는 x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숫자 이런 R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식은 우리가 검산식이기도 하고요. 나눗셈 항등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항등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교, 대입, 연결 이런 방법들을 다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없는 QX를 없애면서 관심 있는 나머지만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X자리에다가 A를 대입해보는 방법을 채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X자리에다가 A를 대입을 해보시면 좌변은 F의 A가 될 거고요. 우변은 이 부분이 싹 날아가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그 R만 남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는 결국엔 주어진 식에다가 A를 집어넣은 결과랑 똑같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그래서 노란색 박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 여기 알파라고 적혀있는데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r이 f알파랑 똑같다. 그래서 거기 왼쪽이나 오른쪽에다가 이 검산식 한 번만 더 작성 좀 해줘. 요거 지금 그거를 그냥 글로 보고 외우기보다는 요 맨 위에 줄 내가 맨 위에 써놓은 이 검산식을 작성을 해놓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쓰면서 좀 의미해 봐야 돼. fx는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등식의 대입법을 사용했을 때 f알파가 r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문자를 조금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살짝 알파로 바꿔볼까? 책에 알파로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괄호 2번도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써져 있는 것 뿐입니다.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눴을 때를 써놓은 거고 한 번만 더 써본다면 fx를 이번에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이 아닌 일반적인 ax 플러스 b 꼴의 1차식으로 나눴다라고 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관심 없는 몫은 내가 그냥 qx라고 넣고 나머지는 어차피 0차 이하니까 이렇게 숫자가 될 건데 저 관심 없는 몫을 없애면서 나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값은 결국엔 이 1차식을 0으로 만들어내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x자리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면서 더하기 b랑 만나서 0 처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x자리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을 했을 때 좌변은 f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우변은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나머지가 된다. 이게 바로 2번에 써져 있는 내용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차식을 0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0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x값을 양변에 대입을 한다면 우리는 나머지 r값을 주어진 식의 어떤 값을 대입한 결과로 얻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요거 밑에 개념 체크를 한번 볼게요. 개념 체크. 개념 체크를 한번 보면 여기 1번에 8x 세제곱 왼쪽에 지금 여기 할 때 안 보이지? 더하기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런 식이 있었어.
그죠? 밑에 개점 체크 보라색 1번 보는 겁니다. 근데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얘를 바로 1번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하니까 검산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우리 몫을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머지만 물어봤으니까 몫은 관심이 없어요. 물론 몫도 궁금하다면 얘로 직접 나눠보면 되겠지.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나머지 r 값을 구할 건데, 자, 이 나머지 r은 결국엔 이 부분을 없애면 되는 거니까 좌변 우변에 뭘 집어넣어 볼까? x자리에 누리야. 뭘 집어넣으면 이게 싹 사라질까? 다시 이렇게 얘기해 맞잖아. 마이너스 1이겠죠.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x 플러스 1이 0이 돼버리면서 싹 사라지고 r만 남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좌변 우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는 순간 저 좌변의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8 더하기 4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4고요.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 거기에 3 빼니까 마이너스 5라는 결과가 얘가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바로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 좌변에 있는 식의 이름을 내가 fx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이 검산식을 작성하지 않고도 우리는 그냥 f라는 저 식의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된 이 마이너스 5라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구나. 이걸 이제 바로 쓸 줄 아셔야 돼요. 1차식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를 구할 때는 검산식을 작성하면서 연습을 하면 좋지만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숙달이 돼서 문제를 풀 때는 1차식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는 그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어떤 주인공이 되는 이 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의 그 결과가 얘가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처음에 연습할 때는 우리 계속 검산식을 보면서 이게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고요. 인수정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수정리는 여기서 뭐가 바뀐 거냐?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를 따로 인수정리라고 하는데 얘를 나머지 정리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봅시다.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라는 말은 어떤 그냥 이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론을 얘기해 주는 건데 이 나머지만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이론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인수정리라는 걸 배울 건데 인수정리는 사실 나는 나머지 정리랑 그냥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fx라는 식을 x-알파로 나눴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관심이 있는 거고 그때 몫을 qx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때 나머지가 안 생겼대요. 나머지가 안 생겼어. 즉 f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걸 표현했을 때 이런 항등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x자리에 알파를 한번 딱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f의 알파라는 게 이 부분이 날아가면서 사실상 여기 뒤에 더하기 0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알파는 0이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 정리와 다른 개념이 전혀 아니죠. 알파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내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가 나머지가 된다.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나머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나머지가 0인 순간만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저번 시간 마지막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식을 봤을 때 f 알파가 0이 된다는 걸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식의 본질이 뭐냐? 우리는 이 fx라는 게 결국엔 x-알파라는 걸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fx를 어떤 식끼리의 곱으로 표현을 했고 그 곱으로 연결된 식 중에 하나가 x-알파니까 fx의 인수 중에 x-알파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이 나머지의 어떤 숫자 자리가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fx를 식끼리의 곱으로 연결했다고 볼 수가 없었어. 즉 인수분해한 결과로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곱하기로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fx를 인수분해한 결과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목이 인수정리예요. 얘는 인수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구나. 자, 바로 1번 읽어보시면 fx가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즉 이런 상황이면 f알파는 0입니다. 얘를 보면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걸 쓰지 않고도 이제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되고요. 나누어 떨어진다? 그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구나. 그 값이 0이라는 얘기구나. 그 다음에 2번 f알파가 0이면 거꾸로 f알파가 0이면 이거 어제 중등 수업에서도 했던 겁니다. 알파를 집어넣는데 0이라는 얘기는 그 식은 x-알파를 인수로 폭탄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x-알파라는 게 인수로 들어있었으니까 얘가 알파 들어갔을 때 0이 되면서 뭔가 추가적으로 막 곱해져 있어도 다 0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꾸로 양방향으로 지금 다 써져 있는 거지. 이렇게. 자, 따라서 우리는 인수정리를 거기 왼쪽에다가 한 번만 이렇게 적어볼게요. 인수정리는 사실상 인수정리는 뭐 개념은 이런 거고 인수분해의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수분해의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예시를 하나 같이 적을게요. 우리가 얘입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예시거든. 쌤이 항상 뭐 이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인수 정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얘는 우리가 이미 곱셈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가지고 다 외우고 있는 식이긴 하지만서도 여기 문자에 문자를 대입한다는 걸 좀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인수정리를 폭넓게 사용한다는 걸 한번 체감해 보기 위해서 항상 이 예시를 좀 들어줘요. 나는 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식을 인수분해 할 때 너네들이 공식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얘에다가 내가 그냥 는 0을 붙이는 거죠. 는 0을 붙여서 그냥 방정식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방정식처럼. 그러면 내가 좌변에 여기 밑에다 한번 꼼꼼하게 적어볼까? 우리가 여기에 A 자리에 B를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하죠. A 자리에 B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다. 즉, 는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는 0까지 한번 적어볼까요? A 자리에 B를 대입해도 우리는 는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는 0이 된다면 X 마이너스 알파를 가지고 있구나. 다시 X 자리에 알파 대입한 상황이죠. 지금 이게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했더니 는 0이 된다면 X 마이너스 알파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그대로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볼게. A 자리에 B를 대입했을 때 는 0이 된다면 A 빼기 B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좌변에 있는 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A 마이너스 B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A 마이너스 B가 인수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A 자리에 B를 대입해도 는 0이 된다. 저 왼쪽에 있는 식이 A 마이너스 B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우리가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해도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해도 똑같이 는 0이 됩니다.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B의 통째로의 제곱도 어차피 B제곱인 거고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했을 때 는 0이 된다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인 거니까 마이너스 B를 대입해도 0이 되는구나. 따라서 인수 정리의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A 빼기 B A 빼기 B 하면 A 더하기 B가 되겠죠? A 더하기 B가 인수라는 것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지. 이게 처음에 굉장히 낯설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x 자리에 a를 대입했더 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다. x 마이너스 알파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a 자리에 b를 대입했는데 0이다. a 빼기 b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했는데 0이다. a 빼기 b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인수를 두 개를 찾은 거야. a 마이너스 b랑 a 플러스 b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따라서 a 마이너스 b와 a 플러스 b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에 뭔가 더 있을 수도 있지. 아직 우리는 그냥 인수를 다 찾았다기보다는 직접 대입해보면서 두 개를 찾은 건데 실제로 이 두 개를 곱하기만 해봐도 얘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뭐 더 이상의 인수는 더 안 들어있다 하고 끝마치면 되겠죠.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a 마이너스 b와 a 플러스 b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공식으로도 이미 알고 있긴 했지만 이 인수 정리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사실 진짜 많이 중요하거든. 요 내용이. 근데 아직 체감은 좀 안 될 거야. 왜냐면 요 내용은 이제 나중에 좀 심화 과정을 갈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좀 이해가 빠르고 흡수력이 좀 빠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막히게 될 겁니다. 인수 정리를 폭넓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지금처럼 문자를 대입하는 상황도 이미 한 등식의 대입법에서도 이미 인트로를 깔았어. 항상 문자에 숫자를 대입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목적에 맞게 문자를 대입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었죠. 뭐 이거는 한 등식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문자에 문자를 대입하는 상황도 앞으로 종종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나머지 정리는 또 나머지가 어느 정도 0이 아닌 값으로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나머지가 딱 0이 되는 상황만 따로 인수 정리라고 부르기도 하네요. 자, 우리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필수 예제 5번 한번 볼게요. 필수 예제 5번. 나머지 정리. 자,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자, 그럼 저번에 우리가 조립제법이랑 지금 배웠던 나머지 정리.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이 나머지 정리가 인수 정리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에요.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가 뭐 0인 경우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뭐 신경 쓸 경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중에 딱 나머지 자리가 0이 되는 순간만 따로 뽑아서 인수 정리라고 한다는 얘기지. 나머지 정리는 인수 정리를 그냥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의 이론이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볼 건데 이게 언제 쓰이는지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돼.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죠. 나누기 1차식인 상황이야. 그리고 우리가 최고차 계수가 1이 아닌 1차식이어도 보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배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식의 나눗셈에서 1차식으로 나누고 있을 때 쓰는 건데 무슨 차이냐? 조립제법은 요 목과 나머지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얘도 나눗셈을 하는 거긴 해요. 근데 개수만을 가지고 숫자만을 가지고 빠르게 한다는 얘기고 그 나눗셈을 통해서 목과 나머지를 다소 우리가 이렇게 기억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요. 이 나머지 정리는 이름에서도 나왔듯이 1차식으로 나왔을 때 몫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머지만을 굉장히 빠르게 구하는 방법인 것이. 이렇게 두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다시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누는 나눗셈을 할 때 목과 나머지를 다소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누고 있을 때 이 나머지만을 굉장히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비교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가볼게요. 자, 5번 바로 2번만 한번 봅시다. 똑같은 얘기니까 바로 2번에 우리가 필수 예제 5번에 바로 2번을 한번 보시면 자, 주어진 식이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ax 제곱에 더하기 bx 플러스 4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x 플러스 2 다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6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몫은 일단 관심 없으니까 우리 초심자니까 한번 검산식을 잘 작성해 볼게요. 요렇게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의 몫은 관심 없으니까 일단 qx라고 갖다 받고 나머지가 얼마래? 6이래요. 나머지가 6이다. 지금 얘를 알려준 거지. 얘. 자, 근데 우리 요렇게 쓰면서도 요거 지금 얘 관심 없고 얘 구하는 거고 얘를 가지고 뭐 a, b를 구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요런 것들은 좀 은연중에 체크를 좀 해보자. 이 qx 몇 차일까? qx 항상 한 등식을 작성해 나가면서 우리 이 차수 관계는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좀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은연중에 얘 몇 차야? 2차. 이런 거는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3차를 1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qx는 일단 2차인 건 확실해. 이 문제도 쓰이진 않겠지만 습관 같은 거야. 습관 같은 거.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이 좌변 우변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얼마야 되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즉 대입법 중에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이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왼쪽은 써보자. 마이너스 8이고요. 요거 더하기 4a가 될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요. 더하기 4가 될 건데 우변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6이 나온다. 나머지로 제시가 됐던 6이라는 결과가 남게 된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시면 자 4a-2b 얘만 한번 남겨볼게요. 나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a랑 b인 거니까 4a-b만 남겨놓고 마이너스 4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얘가 10이 되겠죠. 마이너스 4 넘어가서 플러스 4로 붙는 거니까. 그래서 뭐 2로 나누시면 2a 빼기 b는 5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네. 일단 한번 놔둬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는 개념 공부를 처음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 식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적었지만 이제 이 첫 번째 줄이 생략되면 좀 좋아요. 점점 숙달이 될수록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알려줬구나. 또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어쨌든 지금 검산식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 바로 그냥 이 본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결과가 나머지랑 똑같다. 얘를 그냥 바로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자, 그리고 다음 거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얘를 x 플러스 3 위에다 같이 적어보자. 요 본식을 요번에는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에 뭐 얘를 q1x라고 한다면 몫은 달라질 수 있고 관심은 없으니까 그냥 내가 q2x라고 둘게요. 그랬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5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내가 처음이니까 한번 적어봤지만 이걸 이 문장을 보자마자 검산식이 이렇게 작성이 된다는 얘기구나. 따라서 우리는 좌변 우변에 이 나누는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3 맞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이 좌변에 처리되는 어떤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5랑 똑같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7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더하기 9a 마이너스 3b 더하기 4라는 게 우변은 여기가 0되니까 이 목까지 같이 다 날아가는 거고 마이너스 5만 남게 되겠지. 마이너스 5만 남게 된다. 따라서 얘를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9a 마이너스 3b 9a 마이너스 3b가 얼마냐? 마이너스 23 넘어가면은 18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가감법을 쓰시면 되겠죠. 2a-b는 5다. 얘 다 나누면 3a-b는 6이다. 그러면은 a가 1, b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연립방정식을 좀 생략할게요.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죠. 1차식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를 구하거나 아니면 나머지를 알려주고 다른 데를 구하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1차식으로 나왔을 때 몫이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빠르게 풀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37페이지였고요. 정리된 사람들은 3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8페이지.
자, 이번에는 한번 내가 좀 생략을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필수 예제 6번이에요. 필수 예제 6번인데, 자, 한번 생략하고 한번 적어볼게.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고 되어 있어. 얘를 보자마자 f의 마이너스 1이 3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야.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그러면 그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분식에 집어넣은 그 결과가 그 나머지 3이라는 얘기지. 또 하나,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걸 보고 뭘 적어야 될까, 주요가? 어떻게 적어야 될까? F3. 이 마이너스. 오, 그렇지. 훌륭해요. F3이 마이너스 1이다. 마치 이거 fx를 뭐 함수로 본다면 두 개의 함수 값을 준 거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3이고요. 3을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지금 흘려주고 있는 거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두 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fx, 이제 무릎을 보니까 fx를 x 플러스 1, 자 x 마이너스 3, 내가 뭐를 뭐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검산식을 게을리 작성하지 말자고 했죠. 그런데 지금 내가 게을리 작성하고 있었지. 이건 생략했어? 왜 그럴까? 이 경우는 우리가 나머지라는 걸 배웠으니까 검산식을 게을리 작성을 해도 이 정보는 그냥 바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상황의 이 물음은 더 이상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떤 식을 2차식으로 나누고 있을 때 뭔가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다시 검산식을 제대로 작성을 좀 해주면서 시각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러면 나는 뭐 결국엔 얘도 몫은 관심이 없는 거네. 그럼 몫은 그냥 대충 qx라고 갖다 박을게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쓸 건데, 자, 나머지를 쓸 건데 우리 여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나는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일까, 지호야? 1차 2야. 오, 좋아요. 오, 잘한다. 그래요? 1차 맞구나. 1차가 아니죠. 1차 이하죠. 뭐 2차 미만이라고 해도 되는 거지만 어차피 의미하는 정수로 차수가 결정되는 거니까 1차 이하라고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여기에다가 지금부터 1차식이랑 저번에 한번 가볍게 하긴 했어요. 우리가 이런 거 n차식과 여기 왼쪽에다 볼까? n차식하고 n차 이하 식 모델링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앞쪽에다가 잠깐 뭐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앞쪽에 나머지 맨 처음에 할 때 사실 요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 본격적으로 나머지를 좀 설정하는 문제가 나올 때 얘기해 주려고 좀 참아놨었거든. 그래서 요거는 거기에다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머지 정리 쪽에다 적자. 나머지 정리 쪽에다가 36페이지에 뭐 여분 공간에다가 가볍게 적어보세요. 이거 별거 아니니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n차식이라는 게 나왔어. 어떤 식이 n차식이야. 뭐 3차식이야, 4차식이야, 차수가 밝혀졌어. 그러면 우리는 그 식을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뭐 모른다고 해서 여기를 그냥 물음표라고 적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어떤 형태의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수식을 써내려갈 수가 있는 거니까. 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a의 x의 n제곱 더하기 뭐 b의 x의 n-1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고, n차 이하의 식도 마찬가지 n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n-1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똑같이 적을 거야. 그러면 n차식 모델링한 거랑 n차 이하식 모델링한 거랑 무슨 차이냐? 똑같이 생겼잖아.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가 더 붙죠. 얘가 0이 아니다. 내가 최고창의 개수로 설정한 저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오른쪽 n차 이하식을 표현할 때는
이 개수 A, B, C에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아도 괜찮아. 뭐 A가 만약에 0이면 이게 날아가는 거니까 그냥 n-1차가 되는 거고, A도 0이고 B도 0이면 뭐 n-2차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n차 이하의 모든 상황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3차식을 한번 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3차식 얘는 AX의 세제곱, 일반적인 식의 형태를 쓰는 거야.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는 그냥 A, B, C, D라는 문자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얘가 정확하게 3차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선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까지 꼭 같이 신경 써줘야 됩니다. 같이 써줘야 되는 거고, 3차 이하의 식을 모델링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3차가 될 수도 있으니까 3차식의 기본 형태를 그대로 똑같이 써주되 이 A, B, C, D와 관련된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면 돼요. A도 0이 될 수 있고 B도 0이 될 수 있고 C도 0이 될 수 있고 D도 0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A가 0이 된다면 2차식, B까지 0이 된다면 1차식, A, B, C 다 0이 된다면 0차식, 뭐 A가 0이 아니라면 3차식, 3차, 2차, 1차, 0차를 다 표현할 수 있는, 한 방에 다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한 번만 더 이렇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2차식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2차 이하식을 모델링을 해야 돼요. 2차 이하식. 얘는 그러면 기본적인 차수 구조를 봤을 때 2차항이 나올 거고 1차항이 나올 거고 상수항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형태를 갖추지만, 얘가 확실히 2차라고 할 수 있으려면 최고차항의 개수 같은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같이 쓰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2차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0차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고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면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너무 중요하지만 한 번 정도 하면 다들 잘 하더라고. 이 정도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제 저거 잘 정리하시고 나서 잠깐 왼쪽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페이지가 정리하신 분들은 38페이지로 돌아오시고, 그래서 38페이지로 오시면 fx를 이렇게 생긴 2차식, 요거 전개하면 2차식이죠.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2차식이다. 따라서 차수 관계에 의해서 얘는 2차니까 몫은 관심 없고 얘 차수도 모르니까 지금 F랑 Q의 차수는 모르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항식 나눗셈에서 나누는 식이 2차면 나머지가 1차 이하가 될 때까지 나눗셈을 했을 거니까 여기는 무조건 1차 이하가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지. 그러면 물음표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자를 도입해서 얘를 ax 플러스 b라고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차 이하의 나머지를 이렇게 써낸 거고, 이제 나는 a랑 b, 내가 모르기 때문에 도입했던 이 a와 b의 정체가 뭔지만 밝혀내면 되겠지? 자, 그런데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 3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보고 3 집어넣어보면 뭔가 A와 B만 남게 되는 그런 관계식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연립하면 A랑 B가 다 나오게 되겠죠. 이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X 자리에 얘도 마찬가지로 검산식이자 항등식인 거니까 이 상황을 봤을 때 비교, 대입, 연결 중에 뭘 사용할까는 너네들이 스스로 자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지금 F랑 Q를 알지도 못하는데 얘를 전개한 다음에 뭐 비교하는 거 말이 안 되죠. 비교는 불가능한 거고, 그러면 나는 이런 놈들, 관심 없는 놈을 없애면서도 A랑 B를 얻어낼 수 있는 대입법을 채택을 해야 되겠구나. 따라서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 거고요. 그럼 좌변이 F-1이 됩니다. 근데 그 값이 3이라고 위에서 얻어놨죠. 얘가 3이야. 그리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있는 거지. 그럼 이쪽이 0이 되면서 이 부분은 싹 날아갈 거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만 남게 되겠네요. 또 하나 x자리에 우리가 3을 집어넣어 본 결과 f의 3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위쪽에서 얻어놨고요. 그 우변의 결과는 3을 집어넣어 봤을 때 3a 더하기 b다라는 걸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나는 a랑 b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요렇게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가간법을 씁시다. 아래에서 위를 빼볼게요. 나 b를 소거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b를 빼보면 자 여기다가 아래에서 위를 이렇게 빼본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a 빼기 a니까 4a가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그에 따른 b는 마이너스 1을 아무데나 집어넣어 보시면 1 더하기 b가 3이다. 아 b가 2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최종적인 정답은 이게 마이너스 1이었고 이게 2였다는 걸 밝혀냈으니까 우리는 답은 예로 적어줘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조금 어려워지지? 개념은 계속 똑같아요. 우리가 대입법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관심 없는 몫을 날리면서 궁금한 나머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마이너스 1과 3을 대입해본다. 그 다음에는 뭐 중학교 수준의 그냥 연립방정식이 될 뿐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부터 조금 더 진화를 할 거예요. 얘들아 이제 기장을 하시고 필수 예제 7번인데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져요. 잘 봐야 돼. 이거까지 하고 필수 예제 7번 가볼게요. 얘는 여기는 쉽죠. 자, 천천히 할게.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첫 수업이니까 우리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나 혼자 좀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뭐 지금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상하고 있지 말고 자꾸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을 좀 해줘야 돼. 마음속으로라도. 자, fx 필수 예제 7번. 천천히 할게. 어려워. 얘들아. 필수 예제 7번입니다. 자, fx를 써보자. 일단 뭐로 나눴으니까 뭐 일단 너네들은 아까 그 나머지 정리 같은 것도 검사시 써도 괜찮아. 그런 것도 아직 잘 안 될 테니까 다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늘어가면 아 뭐는 생략 좀 해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어차피 알아서 서게 될 거야.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얘도 뭐 몫은 언급도 안 했고 관심도 없네요. 얘도 그냥 q1x라고 할게요. 지금 검산식을 작성해야 되는 게 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q1x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뭐 2차로 나눴을 때 1차 이하여야 되는데 나머지가 1차식이다. 뭐 아무런 이상 없죠. 모순점이 없어요.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다. 아, 또 써볼게요. 이 fx를 이번에는 x-2 x-2로 나눴을 때 얘는 뭐 새로운 몫이 나올 거니까 그냥 q2x 구분만 좀 하자. 이 q1x랑 q2x 뭔지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 얘랑 얘는 당연히 다르겠지? 얘로 나눴을 때 몫이랑 얘로 나눴을 때 몫이 같을 리가 없으니까 그냥 원투로 좀 구분을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가 얘가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왔네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다.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차가 된다. 뭐 이상한 점 없죠? 괜찮습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이에요.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에 x-2로 나눴을 때 뭐 몫은 여전히 관심 없고 q3x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때의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는 거야. 이때 여기 이 뒷부분에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될 건데 그 2차 이하의 나머지를 한번 찾아봐라. 뭐 몇 x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몇 그런 꼴이 나오겠죠? 뭐 2차가 아닐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는 거고. 자, 잘 봐봐.
일단은 2차 이하니까 우리 방금 배웠던 거 아직 안 지웠지? 2차 이하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으니까 일단은 AX제곱. 근데 필기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거 잘못된 방향을 쓰는 거예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상상을 해보자. 상상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도입한 문자가 몇 개야? X는 문자가 아닙니다. 지금 구하고자 하는 숫자인 문자는 A, B, C인 거지? 3개야. 그러면 내가 뭔가 A, B, C와 관련된, 즉 A, B, C만 남아있는 관계식이 3개 이상 필요해. 근데 자, 보세요. 집어넣어 볼 수 있는 값이 몇 개입니까? 뭐 여기서 우리 여기에서 정보를 하나 뽑아볼까? 아, x 플러스 1의 제곱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요거는 다 날라가고 마이너스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구나. 뭐 이런 정보를 대입법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을 거고, 여기 두 번째 여기 식에서도 뭐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 f2 2를 집어넣어보면 f2라는 게 마이너스 6이다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우리는 정보가 2개가 있어.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1을 이 마지막 검산식에서도 대입해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으니까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얘를 대입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f에 실제로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본다 라고 하면 f 빼기 1은 여기가 0되니까 여기 q3x까지 곱해진 여기까지 다 0으로 날아가는 거고, 얘가 a 빼기 b 더하기 c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의 값도 위에서 알아냈었죠? 얘가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인데 그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됩니다. 똑같은 거지? 아직 앞에 문제랑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얘를 보면서 힌트를 얻고, 아, 2를 집어넣어 볼 수 있겠구나. 심지어 우리는 f2의 값이 얼마인지 위에서도 구해놨었구나. f2의 값은 마이너스 6이라고 구해놨네요.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2를 집어넣은 것만 살아남을 거니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되겠죠? 4a 더하기 2b 더하기 c. 자, 여기까지 놓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할 거야. 왜 진행을 안 할까?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못하는 거지. A, B, C 식 2개밖에 없어. 이거 연립방정식 해도 A, B, C 절대 다 안 나와요. 부족해. 정보가 부족해. 하나가 더 있어야, 요거와 본질이 다른 어떤 관계식 하나가 더 있어야 그 세 개를 지지고 볶고 하면서 A는 얼마고 B는 얼마고 C는 얼마가 나올 텐데,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야.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절대로 풀리지 않아.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 얘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기보단 지금 좀 수준 낮게 모델링을 한 거지. 이렇게 문자를 3개나 쓸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자, 봐봐. 지금 여기를 풀면서 비교, 이거 항등식이에요. 다시 한 번만 적어볼게. 이 키워드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교, 대입, 모든 항등식은 이 3가지 방법 중에 뭔가로 풀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비교, 대입, 연결인데, 자, 비교, F나 Q를 모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 뭐 전개가 가능해야지 우리가 같은 차수끼리 개수가 똑같다 이런 걸로 눈을 왼쪽 오른쪽 굴리면서 비교를 할 텐데, 비교는 애초에 불가능해요. 식을 다 숨겨놨으니까. 그리고 대입을 했는데 대입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걸 지금 깨달았어. 문자를 3개를 설정하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랑 2개의 어떤 괴리감 때문에 얻어낼 수가 없다. 그럼 결국엔 얘는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고난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잘 봅시다. 여기서 시간 좀 많이 했을 거야 우리. 자, 우리 이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계속 본식, 주인공이 되는 식은 fx예요. fx. 근데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갖다 꽂으시면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로 나눴을 때 마지막 이 식도 fx인 거야.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세 줄의 우변에 있는 식,
여기 우변에 적혀있는 요식은 다 fx야. 다 fx를 표현하는 세 가지 그냥 다른 방법인 것뿐이지. 표현 방법이 다른 것뿐이고 얘도 fx고요. 얘도 fx고 얘도 fx인 거야. 근데 나누는 식이 달랐기 때문에 뭔가 목과 나머지 나누는 식 그런 형태들이 좀 달랐을 뿐 전부 다 fx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한 번 더 줄 쳐볼게요. 얘도 fx고요. 얘도 fx고요. 얘도 fx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얘네들 셋이 다 fx니까. 그럼 나 이제 이런 얘기 해볼게. 이 맨 밑에 식을 내가 뭐 3번식이라고 하니까 3번의 표현이라고 해볼까? 얘를 뭐 2번의 표현이라고 하고 1번의 표현이라고 하고 이제 1, 2, 3번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 셋끼리의 어떤 유기적인 연결 관계를 보면서 여기를 좀 더 고차원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아니라 이러면 우리가 문자를 3개를 쓰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지 지금? 아 그럼 문자를 3개보다 적게 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 3번과 1번의 연결고리를 보는 겁니다. 보세요. 이 3번식도 fx니까 얘를 이 3번 밑줄침 이 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x 빼기 1이 돼야 돼. 그치? 지금 얘도 fx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줄을 다시 읽어보면 요 노란색 요 식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1번과 3번을 연결시킨 거지. 그러면 여기 나머지 봐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요 지금 앞부분은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생길까 안 생길까? 내가 요거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번에 숫자를 한번 썼던 것 같은데. 자, 요거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숫자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13을 6 더하기 7이라고 썼어. 뭐 6 더하기 7 말고 8 더하기 5라고 해볼까? 8 더하기 5. 자, 그럼 13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얼마지 얘들아? 1이야. 그치? 13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 1이 어디서 생길까? 이 5 쪽에서 생겨. 그치? 왜 그래? 지금 나누기 2라는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13을 8이랑 5의 합으로 이렇게 분리를 한다면 이 8은 2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나머지가 안 생기는 거고 그 13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은 여기 안 나누어 떨어지는 이쪽 부분에서 생겼다는 게 확실하죠. 이거를 잘 보시면 자, 이 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빼기 1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앞에 부분 이만큼은 x 플러스 1의 제곱의 배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배수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뭔가 곱해진 형태인 거니까 당연히 얘로 나누어 떨어지겠죠. 여기에서는 나머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2x 빼기 1이라는 나머지가 결국 여기 뒷부분에 이 나머지 쪽에서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잘 봐봐. 내가 그걸 고려해서 아주 고차원적인 고수 같은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뒷부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a에 x 플러스 1의 제곱, 즉 x 플러스 1의 제곱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나머지가 안 생겨. 근데 거기다가 2x 빼기를 갖다 박아주는 거야. 더하기. 자, 이만큼이 내가 아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설정했던 거를 조금 고차원적으로 모델링을 한 거예요. 문자를 3개를 쓰지 않고 하나만 썼어. 하나만. 이렇게 설정을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왔을 때 여기 나머지 안 생기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중에서도 요만큼에선 나머지가 안 생기고 여기만 남게 되는 거니까 아 실제로 2x 빼기 1이 남아있는 결과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차수도 보자. 차수도 얘가 지금 a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이니까 뭐 a가 0이 아니라면 이거 2차식 되는 거니까 우리 3차식으로 나눴을 때 2차 이하가 된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a가 0이라면 뭐 1차만 남으니까 1차 상관없지. 2차 이하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서도 저 1번에 반영되어 있는 어떤 조건까지 입혀내는 그런 나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2번을 쓸 수도 있겠지만 내가 2번을 안 쓴 이유는 뭐가 되냐면
지금 여기가 3차니까 2차 이하의 구조를 갖춰야 돼. 그래서 나는 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얘를 이용하면 알아서 그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좀 많이 어려워요. 두 번째 식을 쓸 수도 있지만 얘를 가지고 쓰는 게 바로 우리가 차수를 갖출 수가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결론을 마무리 좀 줘볼게요. 우리가 이제 나머지를 이렇게 설정하는 순간 나는 문자가 한 개밖에 안 쓰였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1이랑 2를 집어넣어본 결과 중에서 뭐 2를 집어넣어본 결과 이거 하나만 써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x에다가 다시 2를 집어넣어보면 f2라는 건 얘가 마이너스 6이라고 얻어냈었는데 다시 여기 맨 밑에 식에다가 2를 집어넣어보면 왼쪽은 날아가고 이쪽 부분이 3의 제곱 9a 더하기 3이 된다는 얘기예요. 9a 더하기 3이 된다. 따라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고요. 따라서 정답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딱 끼워 넣은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지. 이걸 정리하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필수의 제 7번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거기 위에다가 다시 한번 요거 연결을 좀 적어놓고 이 키워드를 좀 적어놔봐. 필수의 7번의 위쪽에다가 연결이고요. 내가 여기 지금 풀이 과정을 웬만하면 뭐 적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 좀 적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fx를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 이 우변끼리도 다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맨 마지막에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문자를 줄여서 설정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숫자로 된 예식, 이거 내가 아무거나 적는 거 아니거든?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적는 예시이기 때문에 이 13은 8 더하기 5로 표현했을 때 왜 나머지 1이 여기서 생기는지 그런 걸 좀 잘 느껴봤으면 좋겠어. 이 맨 마지막 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빼기 1이 된다는 이 첫 번째 정보를 여기에다가 입힌 거야. 이 정보를 여기에다가 입힌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도 이해도가 한 30%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유형입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케이스인 거거든. 그래서 최대한 뭐 100%는 당연히 바라지는 않을게요. 잘 적어놓고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거라도 좀 느껴봐. 이거라도 13은 8 더하기 5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라는 게 여긴 나눠 떨어지니까 이쪽에서는 안 생길 거고 그 나머지가 여기서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만 잘 느껴보시면 나중에 2회독 할 때라도 좀 보시면 되겠죠. 어찌 얘들아? 이게 고등수학이에요. 그리고 그 뭐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제 공통수학 원을 하면서 들으면서 적으면서 들어봐. 이 공통수학 원도 이렇게 어려운데 나중에 고2, 고3 때 배우는 건 얼마나 어려울까 뭐 이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 근데 고2, 고3이 된다고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야. 고등수학은 다 난이도는 이 정도인 거고 그냥 고2, 고3 때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좀 다른 것들, 더 위의 개념들을 배우는 것 뿐인데 난이도로만 하면 사실 똑같습니다. 이 정도를 잘 이해하는 머리가 만약에 완성이 됐다면 고2, 고3 과정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고2, 고3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과목이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라서 제일 중요한 과목을 꼽자면 나는 공통수학 1, 2라고 생각을 해. 고1 때 배우는 게 뭐 고등학교 중에 제일 막내가 배우는 거니까 제일 뭐 그냥 중요도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지가 아니라 이거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놔야 고2, 고3 게 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바탕이 안 되면 고2, 고3 거를 할 수가 없겠죠. 공통수학 1이랑 2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한마디만 더 할게. 이왕 얘기한 김에. 자, 이게 너네가 지금 교육과정이 바뀐 세대인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될 어떤 수능이나 뭐 모든 입시 같은 내용들이 다 너희들 윗 학년 때 바뀌었어. 너희들 2년 선배부터 좀 이렇게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작됐는데 그 전까지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고 지금은 공통수학 원 이름이 좀 바뀐 거죠. 이름하고 좀 어떤 단원의 구성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대수 1, 미적 1, 확통. 지금 우리는 문과, 이과가 사라지고 문과든 이과든 수학 시험을 다 똑같이 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예전에 내가 비교를 좀 해줄게. 너네들 받기 전 교육과정은 이 과목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문과는 요만큼은 다 똑같아요. 요만큼은 다 똑같고 이제 여기 셋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뭐 문과는 보통 확통을 선택을 했고요. 뭐 이과는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고 이런 추세였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이 점수가 좀 높거든. 똑같이 100점이어도 이 미적 100점이랑 확통 100점은 좀 차이가 있었거든.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을 해주고 좀 수학을 회피하고자 문과를 갔던 친구들은 뭐 확통을 선택해서 좀 뭐 쉽게 나름 그나마 상대적으로 쉽게 공부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수학 상이 공통 수학 원이고요. 수학 하가 공수 투야. 그리고 수학 원이 대수 원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수학 후가 미적 원입니다. 그러면 봐봐 이거 왼쪽 오른쪽 비교해 봤을 때 뭐가 없어졌냐면 이 확통은 그대로 붙어 있는 거고 미적이랑 기하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옛날에 이과가 선택하던 그 선택 과목 중에 미적이랑 기하가 없어지고 그 나머지 원래 문과가 보던 과목만 남겨놓고 이제 이과든 문과든 다 이만큼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네들이 공부하는 양 자체가 엄청나게 줄은 것처럼 보이지? 줄은 것처럼 보여. 과목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부에 대한 양이 줄면 뭐가 올라갈까? 뭐가 올라갈까? 아주 당연한 어떤 자연의 이치 같은 건데. 난이도, 그치? 난이도가 올라가지. 당연히. 옛날에는 이렇게 과목을 많이 해놓고 심지어 이 전에 쌤이 고등학교 때는 또 여기에 세 과목이 더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개가 더 있었어요. 요거에다가 미적, 기하, 확통에다가 세 개가 더 있었는데 이 점점 줄고 주는 거야. 워낙 뭐 이 우리나라의 뭐 자살률도 높아지고 뭐 애들 학업 스트레스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줄이는 거예요. 수학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가는 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별을 해야 되거든.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 각각의 비중이 다 높아지는 것도 당연하고 난이도도 높아져. 그럼 결국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과목이잖아. 5개 중에 공수원, 공수투 얘가 반이야. 5개 중에 2개라고. 그리고 얘를 모르면 얘네들도 안 돼. 그러니까 공수원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잘하는 상태로 스타트하는 거랑 못하는 상태로 스타트하는 거랑 그냥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고1 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계속 잘하고요. 고1 때 수학을 못하는 상태로 뭐 예를 들어 첫 시험을 봤는데 내가 공통수학 1에 처음 중간고사를 봤다. 그때 못 본 친구들은 졸업할 때까지 수학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매우.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지. 근데 이때 첫 시험 때부터 잘한 친구들은 거의 수능 때까지 계속 잘해. 이게 내가 지금 10년 동안 봐온 친구들 중에서 이게 깨지는 게 거의 본 적이 없거든. 처음에 잘한 친구들은 계속 잘하고 못한 친구들은 계속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저런 상황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좀 무서운 얘기를 자꾸 합니다. 너희들 중3이기 때문에 그래. 중2였으면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조금 현실을 조금씩 더 느낄 필요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서 우리 필수예제 8번 이제 다시 조금 쉬워지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필수예제 7번 너무 중요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일단은 요것만 좀 잘 이해해 보는 걸로 하고 우리 요 키워드 3개 기억하는 거 얘만 좀 기억해줘. 알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욕심이 있고 지금부터 얘를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면 반복해서 숙달을 좀 하시고 필수예제 8번 넣을게요. y는 f 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x 플러스 x 마이너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더하기 1이래요. 아 근데 좀 신기한 형태가 나왔죠.
자,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표현이 좀 무서워 보이지만 써볼게요.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얘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우리.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5로 나눴을 때 몫은 관심이 여전히 없네요. 몫은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가 3x 더하기 1이다. 3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검산식이 작성이 될 겁니다. 근데 얘를 이 x가 좀 바뀌었지? x가 전부 다 3x 빼기 4로 이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얘를 x-3으로 나눴을 때에 몫은 뭐 관심이 여전히 없고요. 여기 Q1이라고 하고 여기 Q2라고 해볼까? 그리고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그냥 숫자인 것 뿐이지. 숫자인 거. 자, 그러면 뭐 이런 표현이 지금 나왔다고 해서 이게 결국엔 이 x를 다 3x 빼기 4로 바꿔라 라는 건데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왼쪽에 내가 간단한 식을 써볼게. 별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fx는 항상 어떤 식에 붙는 이름이라고 그랬지. 이름? 얘가 2x 더하기 1이었어. 그러니까 2x 더하기 1의 이름이 fx였다고 한다면 f의 3x 빼기 4라는 건 뭐냐? 여기 x를 다 3x 빼기 4로 바꿔라. x를 3x 빼기 4로 바꾼 그 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2에 x 대신에 3x 빼기 4로 바꾸고 더하기 1을 하세요. 그냥 이겁니다. 이거. 전혀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f의 괄호가 항상 어떤 계산 구조에 붙이는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x를 넣고 요리를 하느냐 3x 빼기 4를 넣고 요리를 하느냐라는 얘기지. 우리가 f는 지금 뭐 어떤 뭔가를 집어넣으면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1을 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고 있는 거니까 3x 빼기 4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도 곱하기 1을 하고 더하기 1을 하는 건 그대로 적용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왼쪽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얘 궁금하잖아. 그럼 뭐 집어넣으면 될까? x 자리에 스스로 판단 3이죠. 요거 관심 없는 거 없애고 얘만 구하기 위해선 얘만 남겨놓고 얘를 없애면서 어떤 구체적인 숫자로 바꿀 수 있는 3이라는 걸 대입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지. 너희들이 뭐 비교도 안 되고 연결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대입해서 끝나겠구나. 그러면 좌변은 3 집어넣으면 9 빼기 4니까 F5야. F5가 싹 날라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나머지가 F5랑 똑같다는 걸 알아냈어. 그치? 나 이제 F5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는데 위에서 구할 수가 있죠. 위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1과 5를 집어넣었을 때 정보인 마이너스 1에 대한 F-1도 구할 수가 있고요. 이게 다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다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고 또 5를 집어넣으면 F5가 이 부분 날아가면서 15 더하기 1이니까 16이다라는 정보 이렇게 두 개를 얻어낼 수가 있었지. 그래서 주어진 힌트를 통해서 F-1이나 F5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의 물음이 얘라는 건 아마도 이 문제의 구성상 이 두 개 중에 뭔가를 이용해서 답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겠지. 그게 아니면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기본 개념에 충실하게 3을 집어넣어 보는 거지. 그럼 3을 집어넣어 보면 F5가 R이랑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위에서 F5가 16이라는 걸 얻어냈었으니까 요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가 16이었구나. 정답이 그래서 1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번까지 했고요.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이어가겠습니다.